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뿌듯하고 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갑이나 휴대폰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끝났다. 현금도 현금이지만 카드, 신분증, 면허증 생각할수록 머리가 하얘지죠. 더군다나 요즘은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사진, 연락처, 은행 앱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국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그냥 포기합니다. 다시는 못 보겠구나 하고 마음을 비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파리에서, 런던에서, 로마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았다는 이야기 거의 듣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한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 본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미겔 로드리게스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45세,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어느 날 아침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국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관련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서울시 분실물센터 회수율 80% 달성.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 80%? 다시 읽어봅니다. 서울에서 잃어버린 물건의 80%가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돼, 오타겠지, 8%겠지.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겔 로드리게스, 이 사람은 3년 동안 3번이나 도난을 당한 사람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관광객으로 가득 찬 람블라스 거리를 걷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현금 200유로, 신용카드 3장, 신분증.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입니다. 두 번째는 2021년 봄.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아이폰이 어느새 사라졌죠. 이번에도 경찰서. 이번에도 같은 대답. CCTV를 확인해 보겠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2년 가을 카페에서 노트북이 든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고작 5분. 돌아왔을 때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노트북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안에 있던 회사 자료, 3개월치 작업물. 그는 그날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답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격자도 없고 범인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영작별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미겔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80% 정말일까? 그는 노트북을 켜고 유럽 주요 도시들의 분실물 회수율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통계를 찾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온 수치들. 바르셀로나 12%, 파리 8%, 런던 15%, 로마 6%, 베를린 11%, 암스테르담 14%, 평균 10% 조금 넘습니다. 10개 잃어버리면 1개 돌아오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80%? 10개 잃어버리면 8개가 돌아온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데이터적으로 말이 안 된다.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IT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거나. 다음날 아침 그는 회사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2주 휴가 좀 쓸게. 한국 다녀올 거야.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한국에 거래처라도 있으세요? 아니, 실험하러 가는 거야. 실험요? 응, 인간 본성에 대한 실험. 여러분, 미겔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0%라는 숫자가 진짜라면 거기엔 개인의 정직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사회 시스템, 문화, 교육, 뭔가가 있을 거다. 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GPS 추적기 5개를 주문했습니다. 동전만한 크기의 작은 추적기들이었죠.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도 내 물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80%는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진짜로 돌아온다면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떠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미겔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첫 번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에 5만원권 지폐 5장을 넣었습니다. 25만원이죠. 신용카드 2장, 명함도 몇 장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GPS 추적기를 지갑 안쪽에 몰래 숨겼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금요일 저녁 2호선이 얼마나 붐비는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미겔은 가까스로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이 가까워지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좌석 위에 슬쩍 놓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재빨리 내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열차가 떠났습니다. 그 안에 25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이 놓여 있었죠. 미겔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GPS 추적 앱을 켰습니다. 지갑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시청역, 을지로 입구역,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지갑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나? 아니면 아직도 좌석에 놓여 있나? 6시 23분. 지갑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을지로 상가역.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갑이 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미겔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발견했구나. 그런데 역 안에 있다는 건 6시 46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을지로 상가역으로 향했습니다. 역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떨렸습니다. 만약 없다고 하면? 만약 누군가 가져갔다고 하면?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Excuse me, I lost my wallet. 역무원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지갑이요? 잠시만요. 이거 맞으세요? 미겔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열차 종착역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발견하셔서 무전으로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미겔은 멍하니 여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현금 25만 원 그대로, 카드 그대로, 명함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미겔은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돗자리를 펴고 있었죠. 그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지하철이었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이지. 오늘은 야외에서 해보자. 그는 비싼 백팩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에 넣은 것들,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그리고 GPS 추적기. 가방 가격만 해도 200만 원이 넘어 보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척했습니다. 10분 정도 있다가 가방을 벤치에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약 50m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5분, 10분, 15분. 사람들이 그 벤치 앞을 지나갑니다. 가방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잠깐 멈춰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가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겔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가져가려나? 그런데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을 벤치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바람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겔은 멀리서 입모양을 읽으려 했습니다. 경찰? 관리사무소? 40분쯤 지났을 때 초록색 조끼를 입은 공원 관리 직원이 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가져갔습니다. GPS를 확인했습니다. 가방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것처럼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로. 5분 후 가방은 여의도 한강공원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미겔은 그제야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쯤 되어 보이는 관리 직원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 가방을. 아직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혹시 노트북이랑 카메라 들어있는 검은 백팩 찾으러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여권을 보여주니 직원은 명부에 뭔가를 적더니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다 있는지. 미겔이 가방을 열어보니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심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귀한 물건 이렇게 놓고 가시면 안 되죠. 미겔은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온다는 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GPS 추적기요.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일부러 실험하는구나 싶었어요. 외국인들 가끔 그래요. 들켰습니다. 미겔도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실험인 걸 알면서도 돌려줬네. 일요일 오후 미겔은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세련되고 넓은 카페였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로 가득했죠.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아이패드를 꺼내놓고 작업하는 척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아이패드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요. 물론 GPS 추적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10분쯤 후에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아이패드가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도난당한 건가? 그런데 카운터 쪽에서 직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 혹시 아이패드 찾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다른 손님이 맡기고 가셨어요. 자리에 놔두면 다른 분이 앉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아이패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실수 많으시던데 조심하세요. 미겔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월요일 아침, 이번엔 출근 시간 버스를 탔습니다. 7호선을 타고 가다가 강남역에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사람들로 꽉 찬 버스. 그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좌석 틈새에 에어팟 케이스를 떨어뜨렸습니다. 슬쩍 발로 좌석 밑으로 밀어 넣었죠. 두 정거장을 더 가다가 내렸습니다. GPS로 추적했습니다. 에어팟은 계속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종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30분쯤 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초경찰서. 미겔은 택시를 타고 서초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니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팟을 버스에서 잃어버렸는데요. 언제요? 오늘 아침 8시쯤이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방금 가져오셨네요. 잠시만요. 1분 후 에어팟 케이스가 돌아왔습니다. 4번의 실험. 지하철, 한강공원, 카페, 버스. 4번 모두 성공. 평균 회수 시간 1시간 45분. 미겔은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솔 로스트 앤드 파운드 익스페러먼트 리포트. 그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함이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이다. 다음 날 미겔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분실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행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발견 즉시 등록. 지하철 직원이 분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사진을 찍고 발견 장소, 시간, 특징을 기록하죠.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분실물 통합 포털에 올라갑니다. 누구나 집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관과 이동 체계. 각 지하철역, 버스 차고지, 공공기관마다 분실물 보관함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수거 차량이 모든 분실물을 모아 중앙센터로 가져옵니다. 마치 택배 시스템처럼요. 셋째, 주인 찾기 노력. 지갑에 신분증이 있으면 주소로 우편 발송. 휴대폰이면 통신사에 연락해서 주인 찾기. 넷째, 장기 보관. 3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6개월 더 보관. 총 9개월의 기회를 줍니다. 미겔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이 중요했어요. 교육이요? 네.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주운 물건은 선생님께, 경찰서에. 이게 당연한 거라고 배우죠. 미겔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보상은요? 주운 사람에게 사례금 같은 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습득자는 물건 가치의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양합니다. 왜요?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미겔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문화다. 그리고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간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한 가지를 더 조사했습니다. 왜 유럽은 안 되는가? 그는 바르셀로나의 한 경찰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를로스, 우리 도시에서 분실물 회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알아? 친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겔, 여기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 소매치기가 직업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분실물센터 시스템이 별로야. 신고해도 찾기 힘들어. 그럼 사람들, 주운 물건을 경찰서까지 가져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귀찮잖아. 그냥 그 자리에 두거나 아니면 말을 흐렸지만 미겔은 알았습니다. 아니면 가져간다. 미겔은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80%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거리, 당연하게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 그 안에는 조용히 지켜지는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은 우리 사회가 자랑스러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